이번 시간은 2017년 이제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2018년도 이제 기출문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보셨고, 이번에는 2017년도, 약 3개년도를 좀 특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2017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그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그 부분은 늘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법의 법원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참 많이 나오다가 거의 다 맞추니까 또 안 내요. 안 내다가 요것이 이제 사례 문제, 약 2, 3년 전에, 3, 4년 전에 사례 문제 나왔다가 다시 이제 이런 기본 이론 게 한 5, 6년 전에 많이 나왔던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약간 응용해서 좀 냈어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40점에서 70점 구간 문제는 기본 이론 문제예요.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응용 문제고 기본 문제고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가 이제 우리 적응을 위해서 응용 문제고 40점에서 70점 구간 문제는 기본 문제죠. 자, 이제 1번 그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이에요. 답이 이제 3번이죠. 이걸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행정관습법 성립을 보면 우리 행정관습법 성립 요건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보시면 우리 객관적 요건이 뭐가 있어요? 행정관행, 관행이 계속성, 반복성이에요. 이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이렇게 좀 친절하게 쓸게요. 바로 법적 확신이죠. 어떤 법적 확신을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건 법이다. 이 행정관행이 법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확신성을 취득하게 되면 아시겠죠? 바로 이제 관습법이 든다는 것이 통설판례. 이게 통설판례입니다. 요거 있고 요거 있는 거죠. 이게 통설판례예요. 혹시 요거와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행정관행이 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 이거죠? 이게 통설판례고 요거 혼동하면 안 돼요. 이 국가승인 불효설. 이게 현재 국가승인 불효설이 지금 현재 불효설. 국가승인은 필요치 않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국가는 우리 법원을 말하거든요. 우리 법원이 이건 관습법이다라고 인정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행정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법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관습법이 성립해요. 아시겠죠? 성립하는데 요거 내용 보시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관습법이 법이죠. 이 관습법은 법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법이야, 이거 법.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거 행정관행이 돼 있는데 이 행정관행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행정관습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 관습이 관행이 이렇게 법적 확신을 취득하게 되면 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면 이 행정관습 예를 들면 그죠? 행정관습이 이렇게 법적 확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취득하지 못한 거, 법적 확신성을 갖다가 취득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뭐 행정관습은 있는데 법적 확신을 취득하지 못하면 뭐예요? 행정관습에 불과해요. 이렇게 행정관습에 불과합니다.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죠? 네, 행정관습이에요. 근데 법적 확신을 취득하면 이때 비로소 행정관습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차이점이 뭐야, 이거? 행정관습법이 됐을 때는 행정법이 법원이 된다는 거야. 행정법이 법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 행위규범, 재판관에게 있어서는 재판규범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훨씬 쉽죠? 예,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행정관습하고 이거 관습법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할 때는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이제 맞는 질문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법적 확신성이 이제 상실되면 이제 관습으로만 존재하지 관습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맞는 질문이고, 그럼 이어서 보면 이제 1번 문항을 좀 봐볼까요? 1번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제가 항상 정해져 말씀드렸죠. 우리 상문법원에서 시험 나올 거 딱 정해져 있거든요. 행정법의 법원의 범위. 요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국제법이에요, 국제법. 그러니까 헌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 국제법이죠. 대한민국 헌법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죠.
헌법 제6조라는 우리가 이제, 1원론에 있는 수용조항이다, 수용조항. 수용조항. 그러니까, 국제법. 이 국제법이 국내 행정법이 일부러 이렇게 자동으로 일부 되는 거예요. 요것도 쓰는 건데, 봐보세요.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특강 시간에 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가 처분이, 여기 WTO 협정, 이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라고요? 다자조약이래요, 다자조약. 여러 국가가 참가한 거죠. 이 다자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자조약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양자조약. 한 국가와 한 국가가 이렇게 두 개의 국가가 어떤 조약, 협약을 이런 거. 양자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 국가 간에 하는 거죠. 다자조약. 요거 WTO 그 협정은 다자조약인데, 요건 특징이 뭐냐면요.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죠? 회원국 그 사인, 국민이죠.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권한 서로 갖다가 제기할 수 있다, 없다예요. 이거 없어요, 이거. 아시겠죠? 네. 보통 양자조약 FTA 같은 경우는 이때 이게 인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FTA, 양자조약에서는 보통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WTO 라운드는 이 규정이 없어요. 정부 제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요건 이제 중에다 말씀드렸을 특강 시간에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보세요. 재량 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정도할 수 있으며 재량 준칙이 뒤풀이 시행되어 행정권행이 성립될 필요는 없다. 요거 이제 사실 틀려요, 이거. 이건 이제 이렇게 하죠. 요 내용은, 우리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공부했는데,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해설을 좀 자세히 하려고 10문제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 10문제, 두 번째 시간 10문제, 세 번째 시간 10문제. 봐볼까요? 여기 이제 그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인데, 여기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있고. 자, 이거 보시면 이제, 행정청이 있고, 여기 갑이 있어요. 여기 갑이 있습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갑 이외에 다른 사람을 뭐라 하죠? 갑 이외에 다른 사람을 뭐라 해? 우리가 보통 제3자라 하죠. 제3자 또는 타방, 그죠? 타방, 타자. 제3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방. 이걸 갖다가 갑을 갖다가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이걸 제3자 타방, 다른 상대방, 타자라고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자, 이 행정청이요. 이 재량 영역에서요. 어디서요? 재량 영역입니다.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는 어디에서만 인정돼? 이 재량 영역에서 재량 행위와 관련해서 인정되거든요. 재량 영역에서만 인정돼. 그럼 재량 영역에서 보시면, 이 재량 영역에서요. 중요합니다. 염동육이 동종산이어야 돼. 동종. 동종산이어야 돼. 아시겠죠? 동종. 이종 돼야 안 돼, 이거. 이종 안 돼요. 이종은 안 돼. 이종은 안 돼요. 동종을 추납니다. 동종. 예. 이종 안 돼요. 동종, 사안에서. 자, 행정청이, 자, 재량 영역에서는 뭐가 있어? 어떤 그 행정규칙이 있죠? 재량 활동이 기준이 되는 법규범. 재량 준칙. 이게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이니까 법규성이 있어, 없어? 법규성이 없죠. 예. 이 재량 준칙에 따라서. 재량 행위예요. 이 재량 준칙에 따라서 일정한 재량 행위를 하는데, 이 재량 준칙에 따른 이 행위가 행정 관행 처분이 되는 거야. 행정 관행 처분이 됩니다. 늘 이 갑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재량 행위에서 동종산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청하게 되면 행정청은 늘 재량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 관행적으로 일정 처분을 했다는 거야. 예. 그런데 이 갑이 유독이요. 다른 사람 다 해줬는데 이 갑이 이렇게 또 신청해봤어. 다른 사람들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굴 다 해줬는데, 아니 이 갑이 이렇게 신청했더니 이 행정청이 갑에게는 뭘 한다? 처분을 해줘, 안 해줘? 처분을 안 해주는 게 뭐죠? 부작위. 오케이. 예, 부작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작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갑은 행정법이 일반화 원칙 중에서, 우리 행정법 일반화 원칙 중에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 기능을 담당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평등의 원칙하고 비례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뭐를 해야 돼? 이 값은 뭐를 정해야 돼요? 평등 원칙, 그죠? 평등 원칙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어요. 이 평등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 오케이?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의 한계 기능. 그러니까 불합리한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값은 행정청에 돼요.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대비해서 나를 갖다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말라.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하죠. 공평처우 원칙이 돼요.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나한테 처우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 평등 원칙이 뭐와 결합돼서 재량 준칙과 결합돼서 맞죠? 맞지? 결합돼서. 근데 우리 다우사는 평등 원칙만 들고 있는데 우리 그 판례는 뭐까지 들고 있어요? 신뢰보호 원칙, 그지? 예, 신보칙. 우리 판례는 신보칙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예, 신보칙까지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보칙이죠. 신보칙. 요거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 재량 준칙과 평등 원칙 또는 이 신뢰 보호 원칙이 결합돼서죠. 이거 결합돼서 무슨 법리? 결합돼서 무슨 법리가 도출된다?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이제 도출된다는 거죠. 요 내용이죠.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이렇게 도출된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지금 2번 문항은 이제 좀 명백히 틀리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지금, 행정이 자기 구속의 권리, 우리 대법원도 헌재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 내용이 이제, 그죠? 틀렸죠? 재량 준칙이 뒤풀이 시행되어 행정권행이 성립될 필요는 없다. 아니죠. 행정권행이 성립해야죠. 아시겠죠? 예, 우리 판례한다면, 이거 틀린 질문이에요. 됐고, 예. 이렇게 이제 하면 좀 더 쉽죠? 예, 좀 친절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틀렸고, 4번은 한번 볼까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하나인 행정청이 공적 기능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 조직상이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따라야 해요? 아니면 실질에 따라야 돼? 오케이. 기억나요?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우리 특강도 좀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왜? 좀 나올 것만 하면 되거든.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려면 첫 문제 풀고 가야 돼요. 첫 문제 푸는데, 보통 여러분들 5, 6년, 6, 7년 이렇게 문제 크게 한번 돌아요, 이렇게. 크게 한번 돌아요. 3, 4년마다 난이도 좋은 그때 두대 문제, 어려운 문제 들어가고, 한 4, 5년, 5, 6년이 아주 싹 문제 바뀌어요. 보면 예전에 나왔던 문제 또 반복되거든요.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여기 다 맞출 수 있겠지. 예, 그러니까 문제, 약 1000문제 푸는데 한 10개 정도 풀어야 돼요. 그럼 거의 다 걸려요. 저는 보통 4,500문제만 풀어요. 막 풀어가지고 다 맞추거든요. 그럼 저는 그 앞에 있는 문제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문제를 봐볼까요? 이제, 답이 이거죠? 자, 이제 2번 문제 봐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답이 뭐냐? 자, 1번이에요. 자, 법률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2017년도 늘 나오죠? 우리가 1편, 그죠? 제 2장 행정법에서 법치행정의 원리 중에서 법률 유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법치행정의 원리 내용, 맨 처음에 법률의 복교 정지의 원칙, 두 번째가 법률 우위 원칙, 세 번째가 법률 유보의 원칙이죠. 됐죠? 자,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다우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지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문을 길게 끌어서 썼는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때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을 봐볼게요. 행정지도는 여러분들 이건 법적 성질이 뭐예요? 그렇죠.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해서, 그죠? 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해서 권유. 이번에 우리가 통일별을 갖다 우리 국가에서 열심히 진짜 쌀 정산을 위해서, 그죠? 아주
열심히 그 농촌진흥소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어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심어보세요. 이 권유거든요. 이때 상대방이 통일비업 벽실을 갖다 심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상대방이 자유의사에 위임돼 있단 말이에요. 임의적 심정 전제로 하죠.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이게 처분성 있어 없어? 처분성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처분성 없으면 행정성, 항고성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법률위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이거 법률위보, 법률이 근거를 요해요, 요하잖아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죠? 그죠? 무슨 말이야? 법률위보, 이 법률위 근거 같은 말이죠. 법률위보를 요구됩니까? 요구되지 않습니까? 요구되지 않죠. 설령 각 개별법에 우리 그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여러분들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하더라도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서 혹시 각 개별법에 행정지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위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렇죠. 법률이 근거 없이도 비권력적 사실이니까 법률이 근거 없이도 행정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각 개별법의 행정지도에 관한 그 근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해요. 오케이? 그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법률 근거 없이도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일반적인 조항에 불과하지 법률위보 법률위보 법률이 근거 규정은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꼭 아셔야 돼. 그래서 틀렸어요. 할 수 없다고는 아니죠. 법률이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맞는 건데 대법원은 지방의원에 대해서 이 지방의회위원회에 대해서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유급보좌 인력 두는 거죠.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취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다. 이거 뭐라고 해요? 국회 전속사항 또는 국회 입법사항이죠. 국회 전속사항, 국회 입법사항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위임명령에서 행정입법에서 이제 위임명령 나오잖아요. 그죠? 행정입법에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위임명령에 보시면 위임명령이 한계가 있죠. 위임명령이 한계로서 국회 전속사항 또는 국회 입법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헌법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직접 헌법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걸 뭐라고 해요? 국회의 법률사항이죠. 국회가 법률로 직접 입법해야 돼.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 행정입법 시키면 안 되죠. 의회의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 중에서 더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을 정해야지. 이걸 위임하면 안 돼. 행정권에. 위임명령으로 위임하면 안 돼요. 더구나 이것들은 국회 입법사항은 조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와서 2번, 3번 반복돼서 나온 거예요. 기출지문이에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맞는 거고 3번. 헌법적 본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서를 정하는 사항. 자, 동의 정족수. 자, 그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죠? 시행하는 경우 사업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자, 국민의 권리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하자 본질적인 사항이네. 중요사항 여보세요. 그죠? 중요사항 또는 본질사항 사항으로 법률위보 내지 의회위보의 원칙이 나오네. 의회위보 나오네. 법률위보 내지 의회위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맞죠? 중요사항 중에서 더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돼? 의회가 직접 정해야 돼. 오케이? 이게 의회위보예요. 좋아요. 질문을 좀 익히 두시고 됐죠? 자, 4번 문항. 헌법적 본서는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맞죠, 이거? 이거 맞는 거죠? 됐죠,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 위임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됐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처벌 규정 위임할 수 있어 없어? 처벌 규정, 형벌 규정 마찬가지야. 처벌 규정 또는 형벌 규정 나오거든요. 위임할 수 있어요. 법률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법률 중에서 범죄 구성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형벌, 처벌이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정하고 그 종류를 정해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문을 좀 이렇게 익혀줘야 돼.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계속 보시면 문제가 반복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었어요. 자, 3번 문항 봐볼까요? 3번 문항이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3번 문항 보는데,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도 국문제죠. 그죠? 예, 바로 이런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많이들 강조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답이 1번인데, 자, 개인적 공권, 우리가 제1편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등 나오죠. 예. 자, 개인적 공권 나오죠. 우리 공권하면 개인적 공권이에요.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문항 보세요.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자연공원 법령 및 환경 영향평가 법령들의 취지는 환경 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시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닙니다. 있다고 왔어요. 이건 이제 완전히 틀렸죠.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 공권은 여러분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행정수에서는 원고적격. 원고적격. 왜냐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 취소심판이나 취소송 제기할 수 있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 자가 이제 원고적격, 행정수에서 원고적격, 행정심판에서 참고인적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 법령 등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그게 틀렸는데, 잠깐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아니냐, 밖이냐. 잘 보여야 돼, 이거. 안 보이면 틀려요. 이거 안은 이건 맞아요. 혹시 이거 틀려요. 밖은 안 돼요. 이 밖의 주민들은 이게 맞나요? 그죠? 밖의 주민들은 그 개인적 공권이 법상 이게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요게 쉽고도 어렵거든요. 사실 이 주문이 사실 여러 번, 6, 7번 나온 거예요. 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 법령, 환경영향평가 법령 등의 취지는 비록 환경공익을 보호하는 데 있지만, 이때 사익보호성도 있느냐 문제거든요. 이때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게 인정 안 돼요. 안 되는데, 안의 주민들은 인정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안 보이는 건 순식간에 바뀌냐 아니냐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건 이제 법률상 이익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 법률상 이익하면 이게 보시면 개인적 공권, 그죠? 공권 플러스 보호 이익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맞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근거 법률이 이 사인의 이익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야? 개인적 공권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죠? 이때 보시면,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보세요. 요거 보시면,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 여기, 그죠? 관계 법률이 있고,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이 있죠.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서 이 보호이익,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익이죠.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익으로, 이거죠. 요것에 의해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면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법률상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법 해석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주로 판례는 이 두 가지. 주로 판례는 이 두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아시겠죠? 근거 법률과 관계 법률을 법 해석을 통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면 이것도 법률상 이익이 된다 이렇게 봐요. 네, 이렇게 보고 일단 요거까지만. 중요한 것은 나아가서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한다. 요거까지만. 네. 일단 조금 이렇게 더 많이 해봤어요. 그럼 일단은 요거 놔두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문항 봐보세요.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의소승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의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것도 시험 2번, 3번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잖아요. 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의소송이 원고적 인정이죠. 근데 이익을 주는 처분 같은 경우는 이익이 침해된 바가 없잖아요. 이거 주십시오. 수익적 처분, 수익적 인정이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적 이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도 많이 나와요. 이것도 두세 번 나왔고, 세 번째 봐보세요.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존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이것도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이런 거 다 맞추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추에게 행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맞죠?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돼 있으나 오늘은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가 우리 기본적으로 개인적 공권 성립 많이 했던 거죠. 공권의 확대화기이야. 이거 많이 했던 거라 이제 이건 기본적인 거죠. 요거는 행정소송 관계에서 원고 적격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맞춰보시고. 자, 이어서 4번 문항 보면, 자, 우리 4번 문항 보면 사연의 공법행위 나오죠? 그죠? 네, 우리 많이 늘 보던 거에서 나오잖아요. 늘 나오던 거에서 반복돼 나오죠? 봐보세요. 사연의 공법행위에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죠? 답이 2번이에요. 자, 다툼있는교 판례에 의합니다. 타법상이 인허가가 의제가 소반되는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질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한다. 이게 무슨 신고야 이게? 타법상이 인허가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무슨 신고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이거 기억나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예를 배웠죠? 그래? 건축법상의 신고 두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이 신고는. 그죠? 건축법상의 일반적 신고가 있고, 요거는 정리를 보면, 옳은 걸 보면, 요거는, 이렇게, 우리 건축법상 신고를 봐볼게요. 건축법상 이 신고인데, 건축법상 신고입니다. 건축법상 신고인데, 이게 이제 건축법상 신고인데, 이 일반적 신고냐? 일반적 신고냐? 아니면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냐? 요거는 무슨 신고야? 요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요걸 뭐라 그래요? 수리를 갖다가 요하는 신고라 하죠? 이거 무슨 신고, 이거 자기 완결적 신고. 기억나세요? 이거는 행정 요건적 신고. 그러면 일단 요거까지는 알아둬야 돼. 요거까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이 신고가 있게 되면 신고죠. 이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신고의 효과가 완성되죠.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이 신고의 효과가 완성돼요. 요거는 도달 안 돼요. 이 도달이 아니고 행정청이 이 수리가 있어야 돼요. 이 수리가 있어야죠. 행정청이 수리가 있어야만이 이때 신고 효력 발생합니다. 신고 효력 이렇게 발생하죠. 요거는요. 도달했을 때 이건 수리를 요하지 않죠. 수리를 요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는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했죠. 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어떻게 해요? 이거 형식적 심사만 해요. 이건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심사 있어 없어? 실질적 심사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않고 요거는 형식적 심사 또 뭐가 있어? 실질적 심사 다 해요. 이렇게 두 가지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옳은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1번 문항 왜 틀리나 봐볼게요. 이거 일단 이건 좀 아시겠어요? 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 이거야. 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 이거 뭐라고요? 이거 실질적 심사라 이거예요. 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절말로 뭐라 한다고요? 실질 심사라고 해요. 아시겠죠? 실질적 심사 또는 실질 심사. 됐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 볼게요. 행정청은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아닙니다.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이거 아니죠. 이것도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이것도 이게 1, 2, 3, 4 똑같이 판례가 많이 나왔던 건데 주민등록법상 등록법상 행정청은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전원합의체 판례에 있었어요. 행정청은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부를 심사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주민등록법상 뭐가 있어야 돼? 거주 목적. 오케이? 30일 이상 거주 목적. 이 주민등록법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심사해야지 주민등록법 이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서 이거 전입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민등록법상의 목적 하에서, 목적 내에서만 이게 전입신고 여부를, 이 불법 여부를 갖다 판단한다는 거 봅니다. 이거 전합체 판결이 있어요, 전합체. 전합체 내용, 그죠? 예전에는 전합체 판결 이전에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전입신고 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 전합체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안 되고요. 오로지 주민등록법상의 목적 하에서, 그죠?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이외에는 안 돼. 다른 사유 들어오면 안 돼요. 판례 변경이 있었고, 세 번째,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신고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여러분들 수리를 요하는 신고야, 이거 다 암기해야 돼. 수리를 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아시겠죠?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자,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가 무효라도 허가관청을 상대로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있습니다. 틀렸어요. 자, 됐죠? 예, 그래서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자, 행정청이 수리를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뭐 해야 돼요? 수리. 우리 준 법률 행위적 행정에 확인, 공중, 통지 수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수리예요, 수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내용이 좀 있는데,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게 수동적 행정이죠. 이게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도 양수가 무효래요. 쉽게 말하면 이 신고의 대상의 행위가 무효래요. 그럼 허가관청은 상대로 신고 수리 처분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수동적 행정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사업의 양도 양수는 사법상 계약이잖아요. 이 사법상 계약이에요. 이게 무효예요. 무효라고 한다면 이때 주의승계 신고는 수리를 유하는 신고죠. 수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하자가 있는 수리죠. 오케이? 예. 무효가 있는 경우 이때 이 주의승계 신고 이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원인이 무효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 양도에 따른 주의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인은 단순히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요거 영업 양도에 의한 주의승계 신고 있죠? 이게 무슨 신고라고? 수리를 유한 신고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승계를 수리하는 행정청 행위는 단순히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수리를 유하는 신고와 수리를 유하지 않는 신고 있죠? 틀려요. 여러분들 수리를 유하는 신고 같은 창설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하고 수리를 유하지 않는 신고는 사실 확인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도표되어 있어요. 그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면 창설적 효력이 발생해. 그런데 우리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확인 의미밖에 없어요.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 확인 의미밖에 없어. 근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예. 창설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요거 내용에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10여 년 나왔던 문제를 뽑아서 낸 겁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이번엔 5번을 좀 봐볼게요. 5번인데. 행정 입법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도 국가직 국문제예요. 자, 보시면 이제, 자, 정답 볼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문항 봐보세요. 자, 대법원은 재량 준칙이 디프리시행 되어 보여요, 이거? 5번에 3번. 예. 재량 준칙이 디프리시행 되어 행정관행에 선입된 경우에는 당의 재량 준칙의 자기 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의 재량 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의 재량 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자, 여기서 요거 질문 맞아요, 틀려요? 당의 재량 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의 재량 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여러분들, 요거 뭐가 틀렸을까? 요거 틀렸어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2017년도 문제인데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들 잠깐 봐보세요. 여기 이제 그 재량, 우리가 여기 행정청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 보시면 재량 준칙이 있어. 자, 여기 이제 평등 원칙 또는 신뢰보 원칙이, 그죠? 신뢰보 원칙 있죠? 결합되죠? 결합되고요. 결합돼서 행정이 뭐가 발생해요?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도출되죠. 맞죠?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도출됩니다. 도출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도출돼요. 여쭤볼게요. 이 재량 준칙은 법규성이 있어 없어? 이 재량 준칙은요, 평등 원칙 또는 신뢰 원칙을 매개로 해서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이 재량 준칙이 어떻게?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가져요. 원래 법규성이 없는 거죠.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가져요. 뭐에 의해서?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쉽게 말하면 그림을 더 다시 해볼게요. 좀 더 리얼하게. 이 재량 준칙과 평등 원칙이 이렇게 결합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도출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요것에 의해서 결국 이 재량 준칙은 원래 법규성이 있어 없어? 없죠. 준 법규의 성질을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이 재량 준칙은 보세요.
자, 이 재량칙은 평등 원칙을 맥에 담아서요. 여기 누가 있어, 여기? 우리 일반 국민이 있어요. 일반 국민. 자, 이 재량칙은 원래는요, 이렇게 홀로 독립해 있으면 평등 원칙과 신뢰 원칙과 결합되지 않고요, 자기 구속의 범위에 도출되지 않으면 이 재량칙은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지. 없죠. 이것이 이렇게 평등 원칙과 신뢰 원칙에 비해서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범위를 도출해서 법규에 준 형질을 가지면 이 재량칙입니다. 이 법규 준하죠. 법규에 준하니까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잖아. 구속하죠. 법규 준하니까. 봐보세요. 요놈이 이렇게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매개로 삼아서 다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량준칙은 준 법규성을 갖고 있어서 법규성 아니에요. 법규성 아니야. 법규에 준한다는 거지. 이것이 자 결국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데 요놈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 와요. 직접 옵니까? 직접 외부적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외부적 효력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해요. 오케이? 외부적 효력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는데 재량칙은 이렇게 직접 우리 국민을 구속하는 외부적 효력이 인정돼야 돼. 이거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되고 봐보세요. 재량준칙은 이렇게 평등 원칙과 신뢰 원칙을 매개 삼아서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지? 이놈이 다이렉트로 못 오고, 요 매개 삼아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데,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갖다는 거예요. 간접적 외부적 효력을 가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것이 법규성 틀리고요. 보시면, 자기 구속을 인정하고, 따라서 당의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의 재량준칙을 직접 이것이 아니라 간접이 맞죠. 맞죠? 준 법규성을 떼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못 와. 다이렉트 못 와. 직접 못 오잖아요. 자, 준 법규성이라는 것은 외부적 효력을 인정되는데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아니라 이렇게 증검다리 삼아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래, 직이냐 간이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시면 돼요. 됐죠? 자, 이 틀렸고, 1번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규칙인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법규 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이게 뭐지? 법규 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됐어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첫 시간이니까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어차피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있으니까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여러분들 그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 규칙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누가 갖고 있죠? 요거는 자 우리 규범 통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좀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규범 통제를 봐볼게요. 예, 규범 통제 방식. 자, 보시면 위헌법률 심판권은 우리 헌재가 갖고 있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해서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결정부터 무효시켜요. 자,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헌법 107조 2항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누가 갖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권한이지 원칙적으로? 법원이죠. 대법원은 안 돼요. 법원이 갖고 있어요. 대법원은 최종심만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헌재도 갖고 있는가? 헌재도 갖고 있는가? 예외적으로. 이거 맞죠? 갖고 있다. 예외적으로 헌재도 갖고 있다. 언제? 자, 여러분들. 처분적 명령일 때. 처분적 명령일 때, 그죠? 또 뭐가 있어? 처분적 조례. 처분적 명령 조례할 때 갖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요 내용이 뭐 이걸 뭐라고 이거?
법규명령이, 자,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깃들이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것일 때, 이걸 뭐라 한다고요? 처분적 명령이라고, 오케이? 이걸 갖다 뭐라 한다고? 처분적 명령이라고 해요. 처분적 명령이라고 하죠.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헌법소원심판에서, 우리 헌재의 헌법소원 대상이 된대요. 아시겠죠? 요거 좀 해놓으면 돼요. 됐고. 아무 때나 이때만, 이런 때만. 이런 때만. 법규명령과 조례가, 그죠? 이 처분적 명령일 때. 일반적 명령은 안 돼. 일반적 조례 안 돼요. 일반적인 추상적인 그 조례 명령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때, 우리 헌재 가질 수 있다. 이때만.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대법원은 구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2호 제6호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연달가 혹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한 3번, 4번 나왔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들 법규명령 형식이 이거 기억하시나? 예. 법규명령 형식이 행정규칙이 있죠? 이 행정규칙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 우리 판례 한다면, 우리 판례 한다면, 대통령령 형식일 때도 해요. 대령 형식일 때는,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이 뭐야, 이거? 이건 법규명령이라고 봤죠? 법규명령으로 보고, 이 부령총리령 형식의, 이때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이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이때 뭐로 봐? 이건 좀 나눠서 봐야 돼, 이거. 자, 원칙적으로 봐요. 원칙과 원칙. 이건 뭐예요? 원칙이 뭐라 보죠, 이거? 뭐라 봐요? 행정규칙으로 보죠. 행정규칙. 예외적으로 뭐로 봐요? 그렇죠? 법규명령으로 보죠. 그 예외 판례, 이 판례 하나 있어, 판례. 요게 지금 여러분들 이 판례가 요거예요, 이거 암기해야 돼. 이거. 그죠? 요게 정차운수사법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지. 구여객자동차운수사법 시행규칙 이거 31조 제2항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죠? 예.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할 수 없다. 법규명령한 뜻이죠. 됐지? 이렇게 해서 꼭 해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4번 문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한다. 맞죠? 이게 뭐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거 맞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맞죠? 예, 이 행정규칙의 이 고시등이죠. 이게 법규상이야. 이 법규상을 갖다가 법규상이죠. 원래 법규상을 갖다가 행정입법은 바로 위임명령으로 해야 돼요. 근데 행정규칙으로도 할 수 있다. 언제? 이때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현재 여러분들 우리 그 헌법에 형식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있죠. 그 다음에 내용에 있던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지. 요런 거 하나 예시 규정으로 봐요. 오케이? 헌법재판소가 예시 규정으로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 좀 기억하시나 모르겠다. 요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어떠냐면 요거는 근거 법률 있잖아요. 근거 법률이 위임할 때는 법규상을 법규사항을 갖다가 위임할 때는 이걸 갖다가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는 자, 일단
그죠? 이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위임 명령 있죠? 이거 이렇게 해줘요. 원칙적으로, 이런 게요, 이 법규상으로 위임할 때는 행정입법, 이게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으로 이렇게 위임입법 시킬 때는 원칙이 뭐야? 원칙이. 아, 그렇죠? 위임명령이에요. 위임명령을 해야 합니다. 위임명령을 하고, 예외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할 수 있어? 혹시 기억나세요? 법령, 보충, 이거,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으로 할 수 있어요. 행정규칙 할 수 있어요. 행정규칙. 이게 뭐야? 원칙적으로 위임명령, 법규명령을 해야죠? 법규상은 위임명령 있잖아. 법규명령. 근데 예외적으로 위임명령은 이거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을 한다고. 법규명령 형식인 위임명령을 했는데 이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잖아. 이게 뭐예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맞죠? 이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런 거, 이건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예외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요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6번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오늘 약 30문제 풀 거예요.